요즘같이 힘든 장에서 우리 미주노 가족들을 위해 어떠한 재능 기부가 필요할까 생각하던 차에 내가 잘하는 거 하자.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팀장이 주식 가운데서 뭘 제일 잘하는 거 같니? 했더니 팀장님은 추세를 잘 봐요. 추세는 짱이지요. 다 잘해요. 이건 아부 빼고. 아, 추세. 그럼 추세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편 정도로 시리즈로 진행이 될 건데요. 여러분,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칠판 노트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길지 않으니까 멀리 가지 마세요. 딱 10미니만 하려고 제가 알렉사 눌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연 날려 보셨죠? 연. 물론 이 지금 옆에 그림은 좀 예쁜 연으로 일러스트 한 건데 보통 이렇게는 안 날리고 가오리연, 방패연 그 두 가지 날려봤잖아요. 추세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어릴 때 연날리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방패연보다는 가오리연 만드는 게 훨씬 쉬웠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방패연에 도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방패연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는 대나무 쌀도 있지만 밸런스 균형이에요. 균형. 정확하게 이 균형 딱 이렇게 각도 재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무게의 추도 잃어버리면 연이 올라가다 확 꺾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잘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으로 말하면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시각이 필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롱 포지션으로 치우쳐 있으면 롱만 바라게 되고 숏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상승장을 놓치게 돼요. 추세 잘 보길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시각을 리셋하세요. 연처럼. 제가 한번 추세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오늘 영상은 테슬라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좋은 재료를 줬어요. 시장 우리를 속이는 페이크 그 캔들이 나왔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후반부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라는 정의를 찾아봤더니 어떠한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한자어죠. 어떠한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추세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미는 일정한 방향으로 미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체. 자, 우리가 일기예보 보면 태풍도 오고 뭐도 오고 뭐 고기압 저기압 막 하지만 일기예보 아나운서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쵸? 뭐 태평양에 뭐가 만나고 뭐가 만나서 냉기류가 만나서 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고온 다스게 해가지고 막 그런 주체가 있어야지 추세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주식시장에서의 주체는 뭘까요? 기관도 될 수 있고 세력도 될 수 있고 개미도 될 수 있고. 자, 이제 조금씩 들어오죠. 큰 기관이 밀게 되면은 그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개미들이 밀면은 어떻게 되죠? 오합지졸이니까 올라가다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부할 때 기간 보유량이 얼마인가를 체크하는 이유가 추세의 주체를 알기 위함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는 루틴이라는 거죠. 지속성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또는 연속성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번 방향으로 휙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연날리기.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연날리기에 있어서의 추세는 무엇일까요? 바람이죠. 바람이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는 바람이 없을 때 연날리려고 가오리연 만들어서 막 뛰다가 자빠지고 숨차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이 없는데도 연을 날리는 연의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한번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연을 날려요? 방패연이었거든. 아저씨가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여긴 없지만 저 위에는 있단다. 얼레라 그러죠.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 왜 그러죠?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연의 흐름에 따라서 연 고수들은요. 그 연끈이라 그러죠. 실로 전해지는 그 바람의 세기를 느낄 수가 있대요. 연 진짜 못 날리는 사람은 풀어줘야 될 때 땡기고 땡겨줘야 될 때 풀어지고 더 못 날리는 사람은 거기는 감이 없고
이 느낌이 오시죠? 버핏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트레이딩의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연날리는 것과 정말 비슷하고요. 맥주병들이 수영 못할 때 보면은 몸이 뻣뻣하죠. 수영을 한다는 건 물에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맡기는 거라. 주식으로 말하면 추세 추종입니다, 여러분. 좋은 책 한 권 추천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추세 추종의 투자 전략이라고 천지 트레이더 톰 바소가 쓴 책인데요. 결국 추세 추종, 추세 투자의 대가가 제시 리버모어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2조까지 벌었던 분이십니다. 전설. 결국 최근에 우리가 계속 트레이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트레이딩의 기본은 추세를 볼 줄 알아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추세를 보기는 눈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데이 트레이딩이 됐든 스캘핑이 됐든 스윙 트레이딩이 됐든. 자, 좋은 책 하나 추천드렸고, 자, 제가 어릴 때 연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연을 높이 띄었습니다. 위로. 연이 막 그래서 이제 방피형까지. 근데 어느 순간 연이 위에서 확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레를 막 풀었는데도 그냥 곤두박질 쳐서 한국 서울 같은 경우는 전깃줄이 많잖아요. 결국 전깃줄에 꼬여가지고 저는 연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 오니까는 연 날리긴 참 좋더라고요. 전봇대 전깃줄이 없으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 하도 날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날렸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골프 치면서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바람이 벌써 알렉사 스탑. 자, 좀만 더 할게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난 겨울이었는데 저쪽 이스트 LA 쪽에 제가 라운딩을 갔는데 바람이 세 가지의 바람이 함께 회오리 바람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치는데 골프공이 위로 뜨지 않습니까? 바람이 세 가지로 뜨니까 공이 위에서 돌더라고요. 이야, 문득 타이거 우즈는 집에 공항에 그 대형 프로펠러 선풍기를 몇 대씩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틀어가지고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올 때도 공을 잘 칠 수 있도록 연습한다는 최경주 프로의 말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실제 골프 매니아 분들, 전문가들은요, 보세요. 깜짝 놀라시죠. 필드 라운드시 바람 파악하고 이용하기, 바람 쐬기, 방향 확인, 바람에 따른 공략, 위치 확인하는 법, 잔디 불어오는 방향, 앞바람, 뒷바람, 옆바람 불었다 하는 바람의 쐬기. 보통 골프 초보자들은 뭐야, 그냥 똑바로 치기도 힘든데 하지만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은 바람의 방향에 공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는 것. 최소한 앞바람, 뒷바람 정도는 우리가 계산하면서 쳐야 되는 거죠. 자, 추세를 읽지 못하는 주린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정말 추세는 정말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야 돼요. 두 번째는 경험이 있는데도 추세를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똥꼬집이 아주 심해요. 손절매 못하는 사람들이 추세 못 봐요. 손절매라고 하는 거는 딱 누르는 순간 확증 편향이 시작이 되잖아요. 손절이 결정이 되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팔기 전까지는 손해가 아니죠. 근데 파는 순간 손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희망의 rel로를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없는 이들이 추세를 정말 읽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무지성이라 그러죠, 보통.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추세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하나는 가치 투자의 추세, 하나는 기술적 분석의 추세.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가치 투자의 추세.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테슬라잖아요. 지금도 F도장이 아직 안 끝났는데 가치 투자로서의 테슬라를 보면 지금 테슬라가 왜 못 가죠, 지금? 그렇죠. 가야 되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잖아요. 고작 해봤자 11월 30일에 나오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 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걱정이 많죠. 가격도 결정이 안 됐고 어느 정도 양이 올지 막상 뚜껑 열어보면 또 실망스러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 뭐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엔비디아라든지 애플도 못 가는 이유가 사실 상승 모멘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는데, 야, 이제 저는 다음 주에 애플의 실적 발표더라고요. 통상 3개월 단위로 실적이 발표되는데 좀 당겨서 발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애플이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악재만 가득하고 테슬라 얘기하면 전기자동차의 마켓이 붕괴가 되니까 상승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상승을 보면, 아니 그 호재를 굳이 따진다고 보면 더 이상 빠지지만 마라. 그러니까 오늘도 테슬라 여기 보세요. 일봉으로 딱 보면 그냥 그래도 지지는 해주고 있거든요.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요 가격대에서 207불 요때 요 208불 제가 알려드린 여기서 지금 계속 버텨주고 있어서 지금도 그래도 뭐 토해내긴 했지만 올라갔다가 음봉 나왔던 거 보이시죠? 하지만 거래량은 되게 줄죠. 금요일이니까 토해내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2% 3%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로 0.75로 마무리되고 애프터에서 좀 간신히 이제 버티고 있는데 끝나기 지금 이제 17분 남았습니다. 빨리 녹음 끝내고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해야지 사냐. 이게 이제 가치 투자로서의 테슬라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빠지면 다음 주 정도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희망이 없어지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랐다. 보통 좋은 말로는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죠. 좀 더 좋은 말로는 스키즈는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여러분 그거 잡을 자신이 없으면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자 이거는 이제 기술 가치 투자로서의 추세를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를 모르면 테슬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투자법인 걸 알 수 있죠. 많이 빠졌다가 바닥을 딛고 이제는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이 생기면서 추세가 전환될 때 사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 많이 빠졌고 개파락했고 이렇게 싸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보다 싼 테슬라의 가격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첫 번째가 가치 투자로서의 종목 추세를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테슬라를 장 시작할 때 지켜봤습니다. 맨으로 지켜봤는데 시작부터 전쟁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니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잖아요.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 만들려고. 자, 보십시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잘 안 보여요. 딱 보면 테슬라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렸고 쫙 올리다가 윗꼬리가 생겼다는 거는 매도가 나오면서 밀린 거잖아요. 쫙 밀리고 다시 밑으로 쫙 빠졌다가 다시 밑에서 말아 올리는 힘이 생기고 딱 올리고 세 번째는 도치가 나옵니다. 삥삥. 네 번째는 또 음봉 윗꼬리. 다섯 번째는 양봉 윗꼬리. 여섯 번째는 음봉 윗꼬리. 일곱 번째는 양봉 음봉 막 요까지만 하더라도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212.41 찍더니 빵빵빵빵 해서 밑으로 꺾이는 갑다 했더니 다시 또 위로 빵빵빵빵빵빵. 이때는 여러분 추세적으로 뭡니까? 아직 안 잡힌 거죠. 방향이 위로든 아래로든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이럴 때 들어가면 제대로 물리는 거고 이럴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운빨인 겁니다. 자, 동일한 시간대에 이제 이거는 나스닥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테슬라가 저럴 때 나스닥이 움직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이 이런 움직임 추세가 어떻죠? 하방이죠. 그 다음에 구글도 봐야 되죠. 구글도 제가 똑같이 설명드릴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저는 이럴 땐 지켜봅니다.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는 고점과 저점을 읽는 저항선과 지지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추세가 방향이 드디어 잡혀지게 됩니다. 하방 쪽으로 계속 미는 거죠.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나면서 한번 테슬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보이죠? 지나고 난 다음에서 보는 거는 누구나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좀 전에 그은 선이 저항 지지선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렇게 이게 딱 그어지면 요쯤 됐을 때 그었죠. 이렇게 움직이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편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방이니까 이런 날은 저는 숏으로 승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숏으로 승부할 때도 중간까지 제가 장을 지켜본다고 한다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때가 결국 숏 치는 매수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RSI를 봐도. 전방적인 추세가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롱 잡았다가는 손절하는 게 당연한 거고 숏을 잡으면 마음 편안하게 시장이 흘러내림이 그들에게는 수익 이익이니까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추세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은 최대한 길게, 손해는 최대한 짧게, 손절은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위불도 이렇게 1분, 이거는 지금 최소 단위가 1분봉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컴퓨터에서 다운받는 지금 테슬라 실제 모습입니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1분이 아니라 1초봉까지 나와요. 1초, 5초, 15초, 30초. 한국에서도 이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뭐 호가창 다 나오고. 근데 여러분 추세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은 막 1초봉, 5초봉 갖고 하고요. 1분봉 이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단타 진짜 못 치는 사람들이 저렇게 1분봉 죄송합니다. 연편에서 5초봉, 30초봉 저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체를 못 봐요. 그것만 봐요. 그냥 자세하게 이것만 봐요. 이것만 확대해서 보니 자기 눈에는 지금 이 큰 막대만 보이는 거죠. 이거 큰 바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올라가니까 바보 아니야?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바보 아니야? 여러분 우리 HTS에 1분, 2분, 3분, 5분, 10분, 15, 30, 1시간, 2시간, 4시간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쿼럴리, 이얼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머들이 이거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거꾸로 가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오늘 테슬라의 오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지나고 난 거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여기를 지나고 있다고 봅시다. 또는 뭐 지금 애프터장에서 움직임을 갖고 수업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수업할 수도 있어요. 추세가 이렇게 꺾이면서 하방으로 갈 것 같죠. RSI가 미치니까. 이제 장 끝나기 10분 남았거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추세는 지금 꺾였다는 거죠. 추세는. 자, 다시 1분봉으로 초반으로 딱 돌아와서 보면 자, 보통 우리가 우상향 할 때 종목의 특징이 W자 우상향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많이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 두 번째 저점이 이거보다 높을 때 그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근데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W자가 여기보다 더 밑에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희끼리는 이게 더 더블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이럴 때 상승을 해가지고 이 저항선을 뚫어버리면 강력한 상승이 나옵니다. 이때는 강력히 밀어붙이는 매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더블 이 W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힘이 클 때는 이때는 강력한 추세 추종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테슬라를 딱 보면 더 더블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보세요. 밑에 고점이 훨씬 더 짧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W자 밑에가 첫 번째 W자 하단보다 밑이 나오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거고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말아 올릴 때는 지켜보는 거지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감안하고 한번 딱 보면 일단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여러분. 어때요? 처음 여기만 볼게요. 어때요? 우상향이죠. 그렇죠? 처음에 나올 때 거래량 파란 거 나왔고 저점이 높아지고 우상향 같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죠? 내리는 것 같죠, 다시. 그리고 다시 또 여기만 보면 또 올라가는 것 같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만 보면 어때요? 여기만 보면 W자 우상향이네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페이크라는 거예요. 왜? 시장은 이 테슬라는 하방이었으니까. 그러면 팀장님은 이 페이크에 어떻게 우리가 속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나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주식이 일반적으로 내려갈 때는 고점이 낮아집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는 저점이 높아집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이거는 자,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어떻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즉 일시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고점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더블 나오는 거 실패했고 흐른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저점도 낮아지고 자, 폭 자체가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지고 있어요. 변동폭 자체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닌데 최근에 테슬라 단타 치다가 물리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종목 단타 치다 물리시는 분들, 이건 단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봉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시장의 캔들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시장의 캔들에 속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추세를 보는 눈이 적게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페이크 캔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봉 차트를 역으로 가라. 1분봉, 2분봉에 함몰되지 말고 어너덜 모니터에는 데일리봉도 띄워져 있어야 되고 1시간 봉도 띄워져 있어야 되고 썸타임 10분, 5분 봉도 띄워져 있어야 되죠. 하이킹 캔들의 적용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추세를 볼 때는 기납적 방법보다는 연역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세상의 추세를 봐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 보인다고요? 뉴스 찾아보셔야죠. 두 번째는 국제 정세 추세를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의 가장 예민한 키워드가 뭐죠? 이스라엘 하마스 정치. 그렇죠? 세 번째는 국내 정치를 봐야 돼요. 왜 국내 정치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냐면 파월 뒤에는 바이든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내 경제를 봐야 되고 거시경제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다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쓴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훨씬 낫죠. 제가 요거 단톡방에도 남겨드릴게요. 거시경제라고 하는 건 유가, 금리, 뭐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속한 종목의 다우, 나스닥, 지수. 저는 지수를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종목. 근데 종목을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봉, 주봉, 일봉, 4시간봉, 1분봉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그래야지 까막눈이 돼가지고 추세를 놓치는 실수를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볼륨입니다. 거래량을 체크해야 돼요. 평균 거래량, 시간대별 거래량. 평균 거래량은 여기 항상 나오지만 시간대별 거래량도 저는 체크해 드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꼭 하루에 장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뭐 시작하자마자 30분, 그 다음에 뭐 12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장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여러분의 노트에다 계속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그어보는 저항선과 지지선. 자, 거래량 하나만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인디케이터에서 볼륨을 딱 체크업을 하면 또 환한 형광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기 좋죠. 저기 보면 이 파란 선 보이시죠?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이 파란 선이 우상향이고요.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이 파란 선이 밑으로 내려가요. 이걸 보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캔들은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줄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가 꺾이면서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영상을 조금 반복해서 보시면서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들여다보시면 추세를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괜찮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한 3편 정도의 영상으로 요 추세 공부 시리즈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올라온 미주노래 책사랑방 오픈합니다. 미주노래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라고 채널 벌써 219명이나 오셨거든요. 함께 단톡방으로 해서 참가비도 없어요. 올해 이 전설들의 책을 함께 간단하게 읽으면서 뭐 정기적으로 자주는 못하더라도 독서 토론회 같은 것을 좀 하고자 하니까, 자, 참가비 무료입니다. 멤버십 가입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으세요. 관심 있는 분들 여기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성함, 그 다음에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톡방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